경주의 유명한 관광지죠. 동궁과 월지라고 하는데 요것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게 피라미드이기도 하고요. 또 요걸 팝으로 뮤직비디오로 만들어 보면 모던 토킹의 체리 체리 레이디가 됩니다. Sherry, Sherry lady, going through emotion. Love is where you find it. 네, 경주의 유명한 관광지 동궁과 월지예요. 요렇게 야경 찍은 요게 굉장히 유명하죠. 지금 한국관광공사에서 제공한 사진을 가져왔는데 멋스럽죠. 이것도 멋있죠. 자, 그런데 요렇게 호수에 뭔가 이렇게 비치는 것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게 놀랍게도 이집트의 피라미드입니다. 한번 살펴보죠. 자, 생긴 게 같다 이런 게 아니고요. 자, 가지고 있는, 내포하고 있는 뜻이 비슷합니다. 한번 보죠. 자, 이 이집트의 피라미드는 뭐로 유명하냐면 무슨 뭐 외계인이 만들었네 뭐 이게 아니라 진짜 중요하고 진짜 핵심적인 이유는 뭐냐면 요 이집트의 피라미드가 하늘을 본땄다 이래서 유명합니다. 단지 뭐 외계인설 이게 유명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 피라미드의 위치가 하늘의 별자리의 위치와 똑같이 만들어져서 그게 유명한 거예요.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기자의 피라미드 중에서 이 피라미드 3개의 위치가 이 별자리와 똑같다. 너무 그 위치와 생김새 배치되는 게 너무 똑같다고 해서 하늘을 본따서 지상에 만들었구나. 요런 뜻이에요. 요 3개의 별, 요거는 오리온 자리예요. 그 오리온 자리에 이 허리춤에 있는 별이 3개가 있거든요. 여기 밝아서 도심에서도 가끔 보여요. 요 위치와 이렇게 일직선이 아니라 끝에가 살짝 이렇게 휘어 있거든요. 요거를 그대로 만들었다 해서 그냥 별자리를 따다 놨어 그 자체가 아니라 이게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하늘이 저렇게 조화롭게 평화롭게 잘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 지상에 사람들도 조화롭게 평화롭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 그 기원을 담아서 만든 게 뭐냐면 요 피라미드예요. 그러니까 별을 실제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뭐 3,000년, 4,000년 전 사람들은 이렇게 할 수 있는 과학 기술이 없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이정표적인 뭘 만들까 하다 고민을 한 게 이제 피라미드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피라미드냐? 별 모양, 이렇게 별 모양 오각형을 만들든지 아니면 뭐 동그랗게 빛이 나는 걸 만들든지 뭐 이러면 되지 않느냐? 그랬는데 여기도 뜻이 있습니다. 왜 하필 피라미드일까? 근데 여러분, 이 피라미드를 가만히 보면 마치 어떤 모양 같냐면 길 같지 않으세요? 하늘로 가는 계단, 하늘로 가는 길 같지 않으세요? 자, 여러분, 어떤 쭉 뻗은 길 있죠? 쭉 뻗은 길을 걸어가다 보면 길이 어떻게 보이죠? 이렇게 보이죠? 쭉 뻗은 길을 가면은 이거 지금 뭐죠? 피라미드. 그 피라미드가 상징하는 건 뭘까? 단지 그냥 돌을 피라미드 모양으로 건축적으로 안정적으로 이렇게 세워놨을까? 아니죠. 뜻하는 건 하늘로 가는 길이죠. 다시 볼게요. 자, 이거 보고 피라미드 그럼 뭐죠? 저기 하늘로 가는 길이네. 이제 좀 그런 느낌이 드시나요? 물론. 네. 그래서 하늘로 가는 길을 표현하려고 그 거대한 피라미드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피라미드가 거대하다고 하지만 실제로 하늘까지 길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하늘까지 지금 기술로도 뭐 500m 쌓기도 엄청 힘든데 이 과거 기술로 어떻게 이렇게 길을 만들겠어요. 그래서 실제 길을 만드는 게 아니라 길처럼 보이자, 길처럼 만드는 이 발상에서 만든 게 뭐냐면 피라미드. 굳이 하늘까지 길을 만들지 않더라도 길이네, 이런 느낌을 이제 주려고 하는 거죠. 고대인들 5,000년, 10,000년 전 이런 고대 이집트,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징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냥 심플한 거예요. 보이는 대로. 자, 그리고 잠깐 여담이지만 피라미드 옆에 뭐가 있죠? 스핑크스가 있죠. 사자인지 고양인지. 근데 스핑크스가 혹시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아세요? 반짝 퀴즈. 스핑크스는 피라미드에서 동쪽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이 스핑크스가 바라보는
쪽을 쭉 해서 지구상으로 쭉 가다 보면 뭐가 나오냐면 놀랍게도 타지마할이 나옵니다. 인도의 타지마할. 오? 진짜요? 네, 진짜요. 지도상으로 보면은 여기 이집트의 피라미드 그 스핑크스 바라보는 얼굴 쪽으로 쭉 가다 보면 인도의 타지마할이 나옵니다. 그 뭐하러 그 별자리를 굳이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놨을까? 그런데 그 인류 역사적인 자료들을 찾아보면, 그러니까 고대인들의 자료를 찾아보면 의외로 별자리를 많이 알아요. 그리고 별자리에 대해서 기록도 많이 해놨어요. 이건 뭐 그 어디 고인돌의 돌판에 새겨진 건데 지금 봐도 별자리가 거의 진배 없이 잘 만들어 놓은 이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또 우리 경주에 아까 그 동궁 월지 봤는데 경주에 또 유명한 관광지가 첨성대죠. 우리는 첨성대 뭐 하는데요? 말 그대로 별을 바라보는 데죠. 뭐 여기에 사람이 살았네, 위에 무슨 관측대가 있었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했다고요? 별을 관찰할 수 있는 혹은 별을 상징하는 걸 담아놨다고 해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럼 이집트 사람들만 이렇게 했느냐? 그건 아니에요. 놀랍게도 이렇게 과거에 신라시대,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도 하늘을 땅에 만들고 싶어 했어요. 그러니까 그 고대인의 심리는 뭐냐면 그냥 저 하늘의 모습처럼 지상도 꾸며놓으면 조화롭게 살 거야. 평화롭게 살 거야. 아마 그런 기원이 담겨 있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조선시대 우리 조상들이 하늘을 볼 때 이런 식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서양의 별자리와 약간 다르게 본 경향이 있는데 뭐 천시원, 자미원, 태미원 해가지고 별자리 이렇게 묶어놨어요. 이건 이제 과거에 우리 조선 시대 선조들이 하늘을 봤던 별자리예요. 그러니까 서양의 무슨 사자자리, 처녀자리 약간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봤는데 은하수도 지나가고 조선 사람들, 과거에 우리 선조들은 요거를 어디에 만들어 놨냐면 서울에, 한양에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태미원, 자미원, 천시원 해가지고 하늘에 있는 걸 그대로 여기다 만들려고 했어요. 놀랍게도 경복궁도 똑같은 별자리를 닮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치 별자리가 배치되어 있는 것처럼 그 경복궁 안에 위치를 배치해 놨어요. 요거는 뭐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자료를 찾아보시던가 제 이전 상징 강의 보시면 나오는데요. 자, 그렇다면 좋아요. 그럼 뭐 하늘이 저렇게 조화로우니까, 하늘이 저렇게 평화로우니까 우리 인간사도 조화롭고 평화로웠으면 좋겠다. 그 기원을 담아서 피라미드도 만들고 한양도 이렇게 도시계획도 하고 경복궁도 건설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사람들이 이게 뭔가 계산해 보니까 이게 너무 비싼데? 너무 너무 품이 많이 드는데? 이게 인터넷에 어떤 분이 이집트 피라미드 건축 비용을 계산해 놓은 게 있어요. 물론 현대식 기준으로 좀 계산을 해봤는데 이게 대충 이 피라미드를 건설하는 그 비용이 얼마나 나왔냐면 계략적인 거예요. 계략적인. 그냥 이거를 우리 적벽돌로 그냥 쌓는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1조 800억이 나와. 이것저것 다 하면 1조 5천억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지금으로도 이 1조라는 돈을 저는 본 적도 없고. 근데 이 3,000년, 4,000년, 5,000년 전 인류들은 이런 돈을 들여서 그걸 만든 거죠. 그리고 이제 경복궁 중건에도 굉장히 많은 돈, 1,500만 양을 들여서 경복궁을 다시 중건했어요. 그 모습 그대로. 그 생각이 어때요? 그래, 하늘의 뜻을 지상에 이렇게 구현해 놓은 건 좋아요. 근데 문제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아니, 피라미드 몇 개 더 만들다가 이집트가 망하게 생겼어. 우리 그 조선 때도 경복궁 중건할 때 돈을 너무 써가지고 지금 휘청휘청 거리잖아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인류가 이제 고민을 했어요. 별자리라든지 이 하늘의 모습을 지상에 구현해 놓고 싶지만 경복궁 2번 더 짓다가는 조선이 망하게 생겼어. 이 피라미드 몇 개 짓다가 이집트가 망하게 생겼어. 그러면 이제 고민에 빠지는 거죠.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하늘의 모습을 지상에 구현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어디 호수에 가서 고민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라? 혹시 자, 여러분도 눈치채셨나요? 물에 비치니까 위에 있는 게 아래 그대로 보이네?
굳이 만들 필요 없네? 물만 채워놓으면 되는 거 아닌가? 맞아요. 인류가 고대인들이 조금 이제 생각을 하게 됐어. 조금 영리해졌어. 그래서 굳이 피라미드 같은 거 안 만들고 물에 반사시키면 되는구나. 이제 이런 뜻을 알게 되죠. 그래서 반사시키는 게 뜻이 뭐냐면 하늘의 뜻을 그대로 지상에 구현하겠다. 그 하늘의 뜻은 뭐냐면 그냥 조화로운 세상, 평화로운 세상. 왜냐하면 별자리들은 서로 싸우거나 시기 질투하거나 뭐 이러지 않잖아요. 항상 북극성 중심으로 뱅글뱅글 돌잖아요. 별도 돌고 달도 돌고 해도 돌고 이게 조화롭다고 고대인들은 생각했고 그 모습을 땅에 그대로 만들어주고 싶어 했어요. 근데 이제 효과적인 방법을 찾은 거죠. 물에 비추면 되는구나. 요걸 이용해서 기가 막힌 이제 건축물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대표적인 게 미국 워싱턴에 있습니다. 워싱턴의 대표적인 워싱턴 기념탑 여기 있죠. 여러분이 뭐 영화라든지 여기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워싱턴 기념탑이 있는데 요 앞에 링컨 기념관도 있고 인공 호수를 이렇게 긴 직사각형으로 만들어 놨어요. 굳이 이게 뭐 식수로 쓰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뭐 뱃놀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굳이 이걸 파놨어요. 근데 이걸 왜 파놨냐면 이 링컨 기념관에 딱 앉아서 워싱턴 기념탑을 보면은 이렇게 보여요. 와, 딱 여기에 반사돼 가지고 조명까지 쏴주죠. 그러면 여기도 피라미드 모양으로 보이고 이게 하늘의 뜻을 지상에 내려놨구나. 이런 연출이 이제 우리 고대 인류들이 이런 연출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중요한 건축물은 놀랍게도 이렇게 물에 반사시킬 수 있게 그 모습이 연출될 수 있는 위치에 놔뒀습니다. 아까 여기 미국의 워싱턴이라고 그랬죠. 미국의 국회의사당이 있어요. 미국의 국회의사당도 앞에 호수가 있어요. 인공 호수예요. 만들어 놨어요. 거기서 미국의 국회의사당이 반사돼서 보이죠. 영국으로 갈게요. 영국의 웨스터민스터 사원 보면은 지금 영국에서 국회의사당으로 쓰는 건물이죠. 어때요? 템즈 강변에 만들어 놨어요. 여기 빅벤도 있죠. 뭐예요? 그대로 반사되죠. 건물이 반사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건물을 비롯해서 중요한 사람들이 있는 이 건물과 하늘이 그대로 지상으로 내려왔죠. 하늘의 뜻이 그대로 지상에서 구현됐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에요.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국회의사당도 이렇게 있어요. 아까 제가 잠깐 언급드렸는데 인도에 뭐가 있어요? 중요한 건축물? 타지말 무덤인데 무덤이지만 이것도 무슨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늘의 뜻을 지상에 구현했으면 좋겠다. 네, 같은 맥락이에요. 일본에 가면 도리문이라고 강가나 바닷가에 그냥 뜬금없이 문 세워놓은 게 있거든요. 이것도 뜻하는 게 뭘까? 그 사람이 지나라고 보트 타고 지나가라고 했을까요? 아니죠. 뜻이 이게 물에 반사돼서 비치니까 하늘의 뜻이 지상에서도 구현됐으면 좋겠다. 우리 인류도 조화롭고 평화롭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국회의사당은 당연히 한강에 반사되는 위치에 놔뒀습니다. 여기는 아마 네덜란드 국회의사당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도 강변에 있죠. 다 우리나라 국회의사당 말고 경복궁에도 있어요. 경복궁은 저기 광화문 앞에 육지인데 근데 여러분 경복궁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경회루가 이렇게 반사돼서 비칩니다. 궁궐에서 임금님이 연회를 열고 사람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베푸는 그 장소가 어떻다고요? 하늘의 뜻을 지상에 그대로 구현하겠다. 요런 사상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인류가 요런 사상, 하늘 이 뜻이 지상에 우리 사람들끼리도 요렇게 하늘의 뜻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인류가 생각했을 때 굉장히 멋있는 사상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인류가 추구하는 어떤 목적. 그래서 수많은 종교에서 수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요 사상을 이용합니다. 고대 5천년, 만년, 2만 년 전부터 있었던 건데 그걸 여기저기서 적극적으로 사용합니다. 물론 기독교, 천주교 이쪽에서도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흔적이 남아있어요. 기도문에 남아있어요. 주기도문 볼게요. 크리스트교에서 사용하는 주기도문 약간씩 조금 단어는 다를 거예요. 근데 이 중간에 주기도문 중간에 보면 어떤 멘트가 나오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소서. 자, 아버지의 뜻이 뭐죠?
조화롭고 평화롭고 서로 잘 사는 세상. 그게 하늘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땅에서도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 뜻이죠. 기도문에도 흔적이 남아있죠. 이건 한국어고. 그럼 영문 기도문 볼게요. 영문 기도문에도 똑같은 문구가 있는데 쭉 보다 보면 중간에 뭐라고 써 있냐면 as above so below. 위에처럼 아래도 라는 뜻이죠. 직역하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기도문 문구에 그게 있죠.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영원히. 뭐 요런 문구도 있어요. 자, 이렇게 뭐 종교적으로만 쓰느냐? 예술적으로도 쓰고 교육적으로도 씁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이 뭐 유치원이라든지 학교 미술 시간에 이와 관련된 하늘의 뜻을 땅에 이렇게 펼치고자 하는 이런 행동과 비슷한 활동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데칼코마니예요. 그렇죠? 아이들 이거 하죠. 여기 막 물감 짜가지고 종이 팍 접어서 쫙 피우면 어때요? 좌우가 똑같잖아. 상하도 대칭이고 좌우로도 이렇게 하늘의 뜻을 지상에 구현한다는 뜻을 이렇게도 사용합니다. 자, 이렇게 상하 대칭, 좌우 대칭이 하늘의 뜻을 인류한테 이렇게 널리 전파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구나. 여기에 굉장히 매료된 사람이 있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요. 심지어 이 사람은 자기 평생 모든 글자를 쓰는데 좌우를 뒤집어서 써요. 이게 이제 쓰는 건데 이대로는 사람이 못 읽어요. 이거 어떻게 읽으냐면 옆에 거울을 대야 돼. 거울을 대면 여기 이제 써 있죠. 레오나르도 이렇게. 그러니까 거울을 대야 옳게 된 거. 이 사람은 이제 이 뜻도 아는 거고 자기 일생에 이거를 직접 자기가 글씨로 이걸 표현을 한 거죠. 자, 지금 피라미드도 알아봤고 이제 대칭되는 걸 알아봤어요. 그러면 모던 토킹의 체리 체리 레이디 뮤직비디오를 볼게요.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흑백은 제가 전전 강의에도 계속 언급을 드렸는데 흑백 체스판은 금성 혹은 깨우친 자, 지성인, 하늘의 뜻은 아는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체스판이 있는데 투명한 유리 구슬들이 굴러다니면서 체스판이 위아래가 반사돼서 보입니다. 네, S 오브 서빌로우를 표현한 거죠. 그 다음 씬에도 이렇게 사람이 위에서 바라보죠. 마치 하늘에 있는 누군가가 지상을 내려다보듯이 하늘의 뜻이 지상에 잘 내려갔나 한번 볼까? 약간 이런 느낌이죠. 자, 그리고 이게 새벽인지, 그러니까 해 뜨기 전에 새벽인지 해가 지는 해질녘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쪽에서 빛이 온다. 자, 금성 특징이 어떻다고요? 해 뜨기 전에 동쪽 하늘, 해 지고 나서 서쪽 하늘에서 금성이 밝게 빛난다고요. 동쪽에서 뜰 때는 샛별, 서쪽에서 뜰 때는 태백성, 개바라기 별. 네, 요거 1강인데 링크 걸어드릴게요. 자, 그래서 그쪽에서 빛이 옵니다. 그럼 이건 뭘 상징해요? 금성, 깨우친 자가 지금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연기가 뿌연 곳에 옵니다. 하얀 연기는 은하수를 상징하고 은하수는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는 길이기도 하고 물이기도 하고 그런 분위기를 나타내는 연출에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이 집도 하얀 연기에 둘러싸여 있죠. 마치 천상의 집처럼 하늘 위에 저 위에 천상계인 것처럼 연출을 하죠. 1층에는 불이 꺼져 있고 2층에는 불이 켜져 있어요. 지상계는 아직 어두워. 천상계는 밝아. 천상계는 뭔가 뜻을 알고 있고 지상계는 아직 어두운 뭐랄까 목매한 사람들이 사는 아마 그런 걸 연출한 거 아닌가. 자, 그래서 여기 문을 딱 열고 들어갑니다. 그럼 바로 뭐가 나와요? 피라미드가 나와요. 자, 이 모던 토킹의 이 뮤직비디오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피라미드 반사되는 거, 흑백, 요거 아주 도배가 돼 있어요. 자, 이렇게 피라미드가 나와요. 조금 기울어진 것 같은데, 네, 좋아요. 여러 가지로 계속 나와요. 그리고 안에 사람이 들어갑니다. 옆에 피라미드가 있어요. 그 가수가 노래하는 장면인데도 옆에 계속 그 피라미드처럼 삼각형 모양을 계속 연출해 둬요. 그래서 여기 장비를 다루는데도 삼각형 모양을 계속 여기저기 연출을 많이 해둬요. 아예 그렇게 배치해놨어요. 너무 삼각형, 너무 피라미드죠.
자, 그리고 이런 문 같은 경우는 이 세계와 다른 세계, 혹은 지상과 천상, 뭐 그것도 좋아요. 아무튼 다른 세계와 연결되는 문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 문이 확 열립니다. 문 열리면 아무나 들어갈 수 있나? 아, 아니네요. 문지기가 지키고 있네요. 이 문지기는 아마 오리온을 상징할 겁니다. 자, 이 오리온은 은하수 타고 가다 보면 중간에 딱 걸쳐 있거든요. 그래서 심판자 역할도 하기도 하고, 네, 요거는 또 다음 강의 때 제가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자, 문을 열고 주인공이 등장하는데 뒤에서 하얀 빛과 연기가 쫙 퍼집니다. 그럼 뭐예요? 뭐 하느님? 그 뜻이 아니라 중요한 사람, 뭐 천상계에서 온 사람일 수도 있고, 하늘의 뜻을 아는 사람, 뭐 진리를 깨우친 사람, 혹은 뭐 지성인, 그런 뜻들을 가지고 있어요. 모두 다 막 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악기, 첼로죠? 악기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악기 같은 것도 대부분 지성인들의 예전에는 놀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놀이 유흥거리였죠. 그래서 악기가 인류한테 뭘 주냐면 깨달음, 혹은 유흥, 혹은 깨우침, 뭐 이런 걸 준다고 이렇게 고대인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연주를 하니까 뭐가 생겨요? 불이 생겨요. 악기에서 불이 생겨요. 마치 프로메테우스가 하늘에서 불을 가져다 인류에게 준 것처럼 이 악기 자체도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다. 조금 더 확대해서 가면은 이 노래 들으면 깨우칠 거야. 혹은 우리처럼 서로 조화롭게 평화롭게 사는 이런 거에 너희도 동참하지 않을래? 이런 의미도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에 알 수 없는 피라미드. 피라미드인데 또 뭐예요? 흑백, 그게 금성을 상징하는 흑백. 빨간 구슬은 아마 태양 혹은 불이겠죠. 계속 이렇게 반사되는 장면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삼각형 피라미드로 연출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바라보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역으로 삼각형 놓으면은 요건 이제 무슨 의미요? 반대로 보면 위에서 내려갈 땐 이렇게 천상계의 사람이 지상으로 내려갈 땐 또 이렇게 거꾸로 보이겠죠. 그런 연출. 계속 그랜드 피아노도 이렇게 삼각형 보이고 사람이 반사되는 쪽으로 일부러 카메라에서 촬영을 하죠. 그런 연출을 합니다. 심지어 마이크도 피라미드처럼 삼각형으로 놓고 여기에 문 뒤에 하얀 연기와 사람들이 쫙 오는 연출을 여기서도 합니다.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오시죠? 자, 그리고 이제 노래가 이렇게 끝나갈 때쯤 이제 요 1층인데 1층 안쪽도 이제 불이 켜졌어요. 불이 났는지 불이 켜졌는지 제가 불이 켜진 걸로 지금 보고 있고, 이제 이 건물에서 나갑니다. 그럼 뭐죠? 천상계에서 온 지성인들이, 혹은 뭐 하늘의 뜻을 아는 이렇게 좀 지식인들이 너희 우미몽매한 너희들을 개화시키고, 또 이렇게 아는, 그러니까 불을 밝혀주고 일깨워주고 우린 이제 떠날게, 약간 그런 연출인 것 같죠. 그래서 이렇게 딱 나오는데, 나오는 순간 갑자기 번개가 빠바방 칩니다. 자, 이런 번개 치는 건 주로 이제 천상계 사람들이 지상으로 내려올 때 천둥, 번개, 비가 내린다, 요렇게 고대인들은 생각했어요. 그 우리나라 그 당군 신화에도 하늘에 환웅이 내려올 때 풍백우사와 같이 내려온다 그랬거든요. 비, 바람, 천둥, 번개와 같이 내려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연출이 뮤직비디오에 많이 사용됩니다. Every time it's the same. Oh, I feel that it's real. Sherry, Sherry lady, going through emotion. Love your heart. Sherry, Sherry lady, living in devotion. Sherry, Sherry lady, to know you is to love you. I've got pain in my heart. Sherry, Sherry lady.